정청래가 정권은 짧다, 이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하고 지금 한판 붙어 있죠. 이재명 이제 4년 남았어, 4년이라도 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혼자서는 이제 이재명이 이번에도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먼저 말했는지 나 안 나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에게 패싱 당했어.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슬쩍 정권을 짧다 때려놓고는 자기 뒤에, 내 뒤에 김어준도 있어, 문재인도 있어. 그래서 김어준에게 마치 SOS를 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정청래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었죠. 자기가 내세운 정원호 지고 하정호 지고 저 김용남 지고 근데 그 분풀이를 막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뭐 이길 걸 졌다, 이겨야 되는 것 졌다, 최단 성공은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 결과를 놓고. 결국은 원탑으로 그 선거를 지휘한 정청래를 비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중립이어야 되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된다, 2, 3일 동안 나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말까지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음날 9일날 이제 유럽 간다고 공항 나갔죠. 성남공항 나갔는데 거기에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하나도 안 오고 정청래하고 당권에서 경쟁을 하는 김민석만 또 불렀습니다. 김민석이 그래서 이제 이재명 바로 옆에서 에스코트하고, 정청래는 그 에스코트 하는 장면을 가지고 강훈식이 거짓말했죠.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참정권 집회 이런 걸로 바쁘니까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정청래는 뭐 참정권 현장을 가든지 그 집회 현장을 가든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든지 당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공항 안 가고 저 전라북도 가서 자기가 자기 개파 이원택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뭐 사찰 가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강훈식 이야기한 게. 그 국정에 의정 활동에 바빠서 오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게 전라북도 가서 밥 먹는 게 의정 활동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탈이 나도 사달이 완전히 난 걸로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재명의 복심인 김용, 지난번에 선거에 올려다가 못 나왔죠. 김용까지 노골적으로 정청래에게 책임져, 이번 지방선거에서 졌으니까는 당대표 경선에 나오지 마, 이런 말을 오늘 방송에서 막 쏟아냈습니다. 김용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재명 마음을 대신 막 전하는 거죠. 복심이니까. 그리고 김용이 심지어 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갈 수 있다, 사실상 나간다는 선언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용이 1심, 2심에서 징역 5년씩을 받아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한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정청래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정청래에게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이재명이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책임론을 이야기했으니까는 다음 당권 도전에 나서지 마 했고, 자기가 최고위원 나설 수도 있다. 최고위원 나서면 이제 만약에 김민석이 되면은 김민석하고 사실상 김민석보다 더 세죠. 그 친명 안에서는. 그럼 김용이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이지만은 당 대표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은 그 밑에 최고위원 하면서 막 정청래하고 대치각을 세워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로 막 밀어붙이라고 막 하겠죠. 그 카드로 지금 김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한 카드죠. 만약에 김민석이 당권 잡아서 뭐 빨리빨리 신속하게 안 움직이면은 막 다그쳐가지고 자기가 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고, 정청래가 잡아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정청래가 막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김용이 나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은 이 1년이 넘은 이 김용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왜 안 하는 겁니까? 빨리 확정 판결을 해서 징역 5년을 받았으면 구속을 시켜야죠. 지금 정권 눈치 보고 그렇게 대법원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재명 때문에 이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지고 한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가 또 눈치를 보느라고 김용에 대해서 판결도 못하고 또 있습니다. 김혜경 지금 외국을 지금도 어쨌든 뭐 외국에 있습니다. 막 그렇게 다니는데 김혜경이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줘야지 왜 그거는 판결을 안 내립니까? 이재명은 뭐 헌법 84조 이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뭐 하더라도 김혜경이 무슨 그 지위가 있다고 왜 그 대법원 판결 안 내리는 거죠? 김혜경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용이 국회의원 나가려다가 또 여의치 않다고 또 최고위원 나간다. 그러니까 이 법원도 지금 이 상황 완전히 이 무시를 당하고 사법부가 말살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재명은 눈치를 보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지율 막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법원도 좀 제대로 이 사법부의 건의를 좀 찾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이제 김용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은 자기를 정청래를 패싱을 하고 김용까지 나서서 정청래에게 출마하지 마! 막 이러니까 정청래도 꿈틀하죠. 꿈틀했습니다. 자, 오늘 그 정청래 움직임 일단 동아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제목은 정청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러면서 자기 지방선거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설적 반격을 하는 거죠. 이재명에게. 정권은 짧다. 이게 내부에서 정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무 그렇게 나 패싱하고 나보고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일단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왜냐하면은 정청래도 있지만은 친명 이재명 쪽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공과를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막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자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자기가 여당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다. 24년 동안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뭐 어르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야기죠. 24년 동안 하고 뭐 노무현 때부터 해서 막 자기 정치 경력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뭐 야당이 됐을 때하고 여당이 됐을 때는 달라야 된다. 왜 여당이 됐는데 이 김용남을 국민의힘에서 데려왔는데 왜 포용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청래가 당신이 정치 뭘 알아? 얼마나 됐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 경력을 갑자기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맞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것도 맞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정청래가 여기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재명 들으라고. 뭐 언제까지 이 권력 가지고 있을 거야. 좌파의 주인은 우리야. 문재인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우리야. 그 이야기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까지 하면서 은근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재명의 뼈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자들이 이재명 출국 그 한총 행사에 왜 안 나왔느냐
그리고 정청래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8월 전당대회에 김용희 출마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평소 같으면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것은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혼출 시간에 전해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지언이라고 민주당 대변인이 있죠. 그 경찰 출신. 과거에 뭐 미니스커트 입고 뭐 시위를 했던 그 경찰. 이게 뭐 영입돼가지고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고 떨어졌는데 서울 마포 갑입니다. 그리고 마포 어리 정청래 지역구죠. 그리고 정청래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지언을 민주당 대변인을 만들어줬죠. 이제 이 이지언이 어젯밤 유튜브, 좌파 유튜브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를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이 하도 소동을 벌이니까는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밀었죠. 그래서 그때 좌파에서, 당무 개입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당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정청래 이제 몰아내려고 김민석 투입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끈했죠. 좌파 친명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막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막 몰아붙이고 해서 결국은 이지은 대변인에서 사퇴했습니다. 사퇴했는데 사퇴하는데 거치지 않고 탈당시켜라, 출당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양쪽이 이재명, 정청래가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죠. 오늘 뭐 정청래 면전에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친명계 최고위원들, 친청들 최고위원들 막 그 격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정청래는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죠. 이재명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본인 뒤에는 이제 김어준이 든든하게 있다고 뒷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도 그렇고. 오늘 정청래가 지방선거 때 좀 참고 있던 딴지일보,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편 먹자. 한 편 먹고 이재명하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죠. 뭐 글 내용은 그렇게는 못 쓰지만은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친청계, 친정청래가 걔가 활동하는 공간이죠. 거기서 항상 정청래가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 활동 방향을 이제 김어준에게 마치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오는 거죠. 오늘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의원총회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자기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일일이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빠서 이곳에 못 왔다. 앞으로 가끔 문안 인사 드리겠다. 가끔이 아니고 이제 계속 딴지일보에 글 쓰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 당권이 이제 눈앞에 왔으니까는 당권 싸움이 8월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어준에게 기대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탈영병도 생겼습니다. 탈영하는 병사, 탈영병. 뭐냐 하면은 최민희, 그 논란 많은 최민희는 이 대표적인 친청으로 그 분류가 되죠. 그런데 오늘 최민희가 이 상황이 지금 정청래가 좋지 않다고, 정청래에게 좋지 않다고 파악을 했는지 발을 뺍니다. 친청계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당권 그 싸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그 최민희가 이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는데 차기 전당대회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이 박성태 이 앵커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이 선거 실패에 책임을 진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는 최민희가 잠시만요 하고 말을 끊은 다음에 지금 이현주가 친명계라고 하시는데 저는 뭔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친청. 그런데 그러니까 진행자가 저는 내신 최민희는 친청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거 하니까 최민희가 저를요 틀렸어요.
저를 극한 친명이라고 말하겠죠. 극명이라고 난리치던 언론이 지금은 저를 반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민주당 정치인 중에 이재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처럼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없다. 내가 왜 친청이냐. 자, 이제 친청에서 탈행을 하는, 나가겠다. 나 친청 아니야. 그전에는 계속 친청 언론에서 했어도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생기니까 이제 좌파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그 상태에서 서로 줄을 바꿔서는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좌파 내전이 심상치 않고 이 좌파 내전은 유익 있게 계속 봐야 되는 것이 그럴수록 이재명의 힘은 떨어지고 독선 독주를 멈춰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